서울 외곽 오래된 상가 건물 위층에 15평 남짓한 미용실 나비헤어. 장수진은 거울 앞에서 마지막 손님 머리를 말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은 훌쩍 지났지만 수지는 피곤하다는 기색 하나 없이 정성껏 손질을 마무리했어요. 손님의 뒷모습이 만족스럽게 돌아서며 감사 인사를 전하자 수지는 늘 그렇듯이 밝은 미소로 배웅했습니다. 38 결혼은커녕 연애조차 까마득한 일상이지만 수지는 자신의 삶에 나름 만족하고 있었죠. 남들보다 조금 느리게 걸을 뿐 틀린 건 없다고 믿으며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어깨를 짓누르는 피로가 쉽게 가시질 않았어요. 머릿속에 어른거리는 건 얼마 전 종용처럼 던져진 어머니의 한마디였습니다. 너도 이제 사람 하나 옆에 있어야 하지 않겠니? 수지는 그 말을 귓등으로 흘려보내려 했지만 어쩐지 그날 이후로 가게 문을 닫고 나면 쓸쓸함이 유난히 짙게 느껴졌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은 늘 같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고요함이 아니라 공허함으로 느껴지는 순간들이 늘어났지요. 그날 밤 수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익숙한 골목길 대신 공원 쪽을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머리라도 식히자는 생각이었죠. 길가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확인하던 중 멀리서 어수선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심코 고개를 돌린 순간 싸움인지 실랑이인지 모를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패딩을 입은 그는 노숙자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가 붙잡힌 대상은 또래의 여성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몇몇은 곁눈질을 하며 지나갔고 몇몇은 모른 척 발걸음을 재촉했죠. 수지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다가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만하시죠. 경찰 부르기 전에 놓으세요. 남자는 그녀를 한번 흘겨보더니 아무 말 없이 여성을 놓고 물러났습니다. 여자는 숨을 헐떡이며 도망치듯 사라졌고 남자는 조용히 벤치에 앉아 담배를 꺼내 들었어요. 수지는 한동안 그를 지켜보다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남자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표정에는 피로와 무관심이 뒤섞여 있었죠. 말도 없이 담배를 피우는 그 모습이 어쩐지 수진의 마음을 거슬리게 했습니다. 수지는 인사를 마치고 돌아섰지만 몇 걸음 못 가 다시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의 머릿속에서 그 남자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어요. 아마도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비친 고단함이 자신과 다르지 않다고 느껴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수진의 조용했던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장수진은 그날 이후로 매일 공원을 지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군가를 찾는다는 생각은 아니었지만 무의식적으로 눈길은 늘 같은 벤치를 향했어요. 그러나 며칠 동안 그 남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스침이었고 그저 우연이었다고 생각하려 해도 마음 한구석은 어딘가 찝찝했죠.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수지는 퇴근길에 우산 없이 비를 맞고 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가게 앞 인근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그는 머리부터 어깨까지 흠뻑 젖어 있었고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서 있었죠.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수지는 그제야 기억 속의 얼굴과 겹쳐졌습니다. 그날 그 남자였습니다. 수지는 머뭇거리다 우산을 접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기억하시겠어요? 그때 공원에서 배웠던 거요. 남자는 잠시 수진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조금은 덜 낯선 표정이었죠. 수진은 그의 눈가에 퍼져 있는 피로와 물기 섞인 얼굴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근처 사세요? 그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갈 데 없어요. 순간 수진의 마음이 움찔했습니다. 평소라면 모른 척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무력감이 묻어 있었고 수지는 왜인지 모르게 그 말이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잠깐 여기서 비 피하세요. 제 가게가 근처에 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수진을 따라왔습니다. 나비에어로 들어온 그는 고요히 안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물에 젖은 옷이 바닥에 물기를 남겼지만 수지는 개의치 않았어요. 수건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조용히 수건을 받으며 그가 대답했습니다. 한재민입니다. 수지는 그의 말투가 또박또박하지만 감정이 묻어나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살아는 있지만 삶에 발을 딛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요. 집은 없으세요? 재민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짧은 한숨을 내뱉었죠. 수지는 그를 위해 따뜻한 커피를 내왔습니다. 단지 추위를 달래주고 싶었던 마음이었죠. 그런데 커피를 한 모금 삼키던 재민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리는 걸 수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나서 수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들여보냈을까? 위험한 일은 아니었을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감보다는 묘한 연민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 가게에 나오자 창가에 앉은 재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전날 입었던 옷 그대로였고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수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밤새 거기 계셨어요? 재민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잠깐이라도 머물 곳 필요하시면 이 가게 안쪽에 창고방 하나 있어요. 정리만 하면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재민은 처음으로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지만 그의 눈빛엔 확실히 변화가 있었죠. 그 작은 틈에서 수지는 누군가를 들이는 일이 다시 시작됐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상하지 못한 균열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도요. 장수진은 여느 날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안쪽 창고방에는 여전히 조용한 숨결이 머물고 있었죠. 재민은 무표정했지만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청소를 돕고 수진이 내어주는 식사를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정중한 태도와 과묵함은 오히려 낯설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익숙한 종소리였지만 들어서는 사람의 기운은 낯설고도 날카로웠죠. 수지는 고개를 들고 손님을 마주했습니다. 키가 크고 말쑥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수진과 눈이 마주치자 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혹시 여기 한재민이라는 사람 있습니까? 순간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을 텐데 이 낯선 남자는 어떻게 재민의 이름을 아는 걸까요? 수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분은 누구시죠? 남자는 명함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정도원, YK심리센터 소장. 수지는 명함을 받은 손끝에 기분 나쁜 싸늘함이 감돌았습니다. 정 소장은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 최근까지 우리 센터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죠. 가족도 연락이 끊겼고요. 혹시 무슨 일 있었는지 아십니까? 수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재민은 자신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들은 건 갈 곳이 없다는 말뿐이었죠. 그는 정말 치료를 받던 사람이었을까? 그렇다면 왜 떠났을까? 재민 씨는 지금 계시지 않아요. 무슨 일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정 소장은 그녀를 빤히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곤 조용히 한마디 덧붙였죠. 그 사람, 위험한 건 아닙니다. 다만 감당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말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명함을 다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혹시 다시 나타나면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정말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요. 남자가 떠난 뒤 수지는 명함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엔 위험이라는 단어가 자꾸만 맴돌았어요. 그 조용하고 침착한 한재민에게 어째서 그런 말을 하는 걸까? 그날 밤 수지는 가게 안조명을 껐습니다. 그리고 안쪽 창고방 문 앞에서 잠시 멈췄죠. 안에서는 재민의 낮은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어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저 손을 뻗다 멈추었습니다. 그는 정말 누구일까요? 자신이 들인 이 사람은 어떤 상처와 비밀을 안고 있는 걸까요? 그 순간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고방 안에서 꿈을 꾸는 듯한 낮은 신음이었죠. 수지는 멈췄던 손을 살며시 내렸습니다. 문을 열지 않고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수지는 일부러 재민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그녀는 전날 받은 명함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로 번호를 누르진 않았습니다. 연락해야 한다는 생각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이 교차하고 있었죠. 가게 문이 열리고 재민이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묵묵히 수건을 들고 거울을 닦기 시작했죠. 수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상담 같은 거 받아본 적 있어요? 재민은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짧은 침묵 뒤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잠깐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에게 한마디 건넸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여기서는 숨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민은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은 처음이었습니다. 짧고 작았지만 수지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 건지 알 것 같았습니다.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창밖은 흐리고 축축했지만 가게 안은 따뜻한 국물 냄새로 가득했죠. 장수진은 단골 손님에게 우동을 내어주고 주방 쪽으로 돌아오다 한재민을 흘끗 보았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습니다. 거울도 닦지 않았고 수건을 접는 손에도 힘이 없었죠. 재민 씨, 어디 아프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재민은 고개만 가로저었습니다. 그러나 수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단지 몸이 아니라 마음 어딘가가 심하게 뒤틀려 있다는 것을요. 가게가 한산해지자 수지는 그를 데리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그만 탕비실에 차를 한 잔 내어주고 마주 앉았죠. 무슨 일 있으세요? 무리하게 안 물을게요. 그냥 표정이 너무 달라서요. 재민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침묵은 길었고 그 길이만큼 수진의 숨도 점점 얕아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젯밤 꿈을 꿨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아직도 저한테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수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릴 땐 그분이 무서웠습니다. 술만 드시면 제게 손을 드셨어요. 그러고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 그 말이 아직도 머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재민의 목소리는 조금씩 떨렸고 그의 손가락은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고 있었죠. 수지는 테이블 너머로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습니다. 닿지는 않았지만 그 손끝의 온기가 조용히 그의 방향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재민 씨. 그건 재민 씨 잘못이 아닙니다. 어릴 땐 그런 말 하나에 인생이 눌려버리죠.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수지는 처음으로 자신을 꺼내 보였습니다. 저도 고등학생 때부터 일만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남긴 건 가게 하나뿐이었거든요. 매일 가게에서 눈치 보면서 살았죠. 넌 왜 이것밖에 못하냐는 말 매일 들었어요. 그녀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기분 좋은 기억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더 단단한 거 아시죠? 누가 뭐라 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이고 깊게 숨을 들이켰죠. 수지는 그제야 차가 다 식어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날 이후 재민은 다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달라졌습니다. 수진이 말을 걸면 예의는 지켰지만 대화가 길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접시를 닦으며 등을 돌렸죠. 수지는 불안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 실체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작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계산을 마치고 돌아가려던 순간 그의 손이 술에 취해 접시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유리 파편이 튀었고 순식간에 바닥이 어수선해졌죠. 그 순간 한재민이 이상하게 반응했습니다. 두 손을 머리에 올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수진이 그를 붙들고 부르자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반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수진은 놀라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식히자 재민은 서서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죠.
괜찮아요. 사고 아니에요. 그냥 접시 하나 깨진 것뿐이에요. 재미는 땅만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소리만 들리면 몸이 먼저 반응해요. 그때 그 기억이 저도 모르게. 수지는 그의 팔을 조심스럽게 붙잡았습니다. 혼자서 이겨내실 수 없으면 도와드릴게요. 여기서 함께해요. 재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이 천천히 수진의 손등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조심스럽고 서툴게. 조용히 아주 작게. 네. 장수진은 가게에 작은 화분을 들여놓았습니다. 요즘 한재민이 출근할 때마다 그 화분을 들여다보는 게 버릇처럼 보였죠. 식물 이름은 필로덴드론. 공기 정화에 좋다며 단골 손님이 선물해 준 것이었습니다. 재민 씨, 물 주는 건 제가 할 테니 매일 말만 걸어주세요. 혼자 키우는 것보다 누가 자주 말해주는 게 좋대요. 재민은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얘 이름은 뭐예요? 아직 안 정했는데 같이 지어볼까요? 그날부터 그들은 식물 이름을 두고 소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름 후보가 하나씩 생길 때마다 쪽지에 적어 화분 옆에 붙였습니다. 마치 사소한 것에 서로 마음을 걸어두는 듯했죠. 그 사이 가게엔 활기가 생겼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예전보다 더 자주 들렀고 새로 들어온 손님들도 직원들 분위기가 좋다며 돌아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수지는 저녁이 되면 주방에 재민과 함께 서서 간단한 반찬을 만들곤 했습니다. 김치전이나 어묵볶음 같은 집밥 스타일의 안주였죠. 이렇게 같이 요리하는 거 재밌죠? 네. 사실 예전엔 요리를 좋아했어요. 근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는 칼 잡는 것도 싫더라고요. 수지는 그의 말에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렇게 요리하잖아요. 함께라서 그런 걸까요? 그 질문은 공기 속에서 잠시 맴돌았고 재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심하게 뒤집던 팬케이크의 노릇한 색이 배어났죠. 그러던 어느 날 가게 근처에 낯선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긴 코트를 입고 담배를 피우며 가게 유리 너머를 유심히 들여다보던 그녀. 수지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이틀 연속 같은 시간에 가게 앞을 서성이다가 결국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기 재민이라는 사람 일하죠? 낯선 말투에 수지는 반사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지금 주방에 계시긴 한데 누구시죠? 여자는 대답 대신 무표정한 얼굴로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단체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재민이 다른 직원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참 많이 달라졌네. 그 순간 재민이 주방에서 나와 그녀를 보았습니다. 윤주야. 말을 잇기도 전에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아직도 나 피해 다니니? 가게 안 공기가 단번에 바뀌었습니다. 수지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기묘한 긴장을 느꼈습니다. 재미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돌렸고 여자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 아버지가 보면 뭐라고 할까? 그 말에 재민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수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가줄래? 지금은 일하는 중이야. 여자는 냉소를 흘리며 뒤돌아섰습니다. 다음엔 술 한잔하자. 들을 얘기 많으니까. 그녀가 나가고 난 뒤 재민은 아무 말 없이 주방 뒤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아시는 분 같던데요. 재민은 무겁게 말했습니다. 누나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진 저보다 더 힘들었던 사람. 그날 이후 재민은 다시 말수가 줄었습니다. 수지는 모르는 척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같이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말해주셔야 도와드릴 수 있어요. 재민은 눈을 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나는 지금도 날 아버지처럼 만들고 싶어 해요. 죗값도 이름도 선택도 모두 아버지 것처럼. 수지는 말없이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걸 이제부터 증명해보면 안 될까요? 이곳에서 함께. 재민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 처음으로 아주 작은 빛이 깃든 듯 보였습니다. 어쩌면 그건 희망이라는 이름일지도 몰랐습니다. 한재민은 요즘 들어 종종 멍해지는 순간이 늘어났습니다. 가게가 한창 붐빌 저녁 시간에도 식탁을 정리하다 말고 멈춘 채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가 있었죠.
수지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말을 걸지 않고 멀찍이서 그가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대신 퇴근 후엔 함께 걷는 시간을 늘렸죠. 그들이 걷는 길은 늘 비슷했습니다. 뒷골목 작은 공원까지 가는 짧은 산책. 재민 씨, 요즘 무슨 생각해요? 가끔 아주 멀리 가 있는 것 같아서요. 재민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가끔은 아예 다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말을 들은 수지는 한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 말의 무게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듯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나서 수지는 주방 구석 선반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종이 상자 안에는 재민이 써내려간 낙서 같은 글귀들이 있었죠. 왜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죄처럼 남아있다. 누군가를 위해서 울 수 있다면 살 이유가 생기지 않을까. 수지는 그 글들을 조심스럽게 읽었습니다. 상자 안에서 아주 작게 접힌 사진 한 장도 발견했죠. 낡고 바랜 가족 사진. 그 가운데에 어린 재민과 손을 꼭 잡은 여자아이. 그리고 그 뒤로 무표정한 중년 남자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한 재민에게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죠. 오히려 재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술을 마시면 꼭 누나부터 때렸어요. 누나는 입 한 번 뻥긋 안 했고 나중엔 제 손에 망치 들려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에 저 사람이 엄마처럼 되기 전에 내가 먼저 끝내. 그 말에 수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그 망치로. 재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결국 아무것도 못했어요. 대신 집을 나와서 다른 방식으로 저를 망가뜨렸어요. 누나도 날 원망했고요. 내가 도망쳤다고. 말을 잇는 재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긴 이상하게 편해서 무서워요. 다정한 말도 따뜻한 눈빛도 익숙하지가 않아서. 수지는 말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같이 익숙해지면 되니까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재민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웃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조용히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쪽은 왜 여기에 있어요? 매일 이렇게 늦게까지 가게를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수지는 그 질문에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다시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누군가와 같이 한 끼 밥을 먹고 웃고 싶었어요. 여기가 아니면 그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재민은 한동안 가만히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손등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같이 해봐요. 살아보는 거. 이대로는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가게 밖에선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내리고 있었죠.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였습니다. 이 비가 지나면 우린 조금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재민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자 맑은 종소리 대신 싸한 기운이 먼저 스며들었습니다. 손님은 단 한 명. 양복을 빼입은 중년 남자가 천천히 문턱을 넘었습니다. 수지는 주방에서 나와 손님을 맞이하려다 그 남자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그리고 절대 잊을 수 없는 눈동자였죠. 한재민은 접시를 닦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재민아. 여전히 도망만 치고 사는구나. 그 목소리에 가게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남자는 재민의 아버지였습니다. 재민은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행주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여기 왜 왔어요? 지금 누구한테 말 걸고 있는지 알아요? 그 말에 남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냥 밥이나 한 끼 먹으러 왔다. 아들이라 불러야 할 놈이 가게 한다길래 얼마나 컸나 보고 싶었지. 수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태연했지만 말 속엔 폭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가정이라는 이름 아래 흔히 묻히는 냉소와 압박이 고스란히 묻어나 있었죠. 재미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 눈동자엔 분노도 슬픔도 그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감정을 깎아내린 사람처럼 그저 멍한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가세요. 여긴 그런 사람 앉아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그 말에 아버지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내가 판단할 위치는 아니지. 내가 뭘 안다고. 아직도 세상한테 벌 받는 중이냐? 수지는 그 순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아버지 앞에 물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여기선 누구든 똑같이 대접받아요. 하지만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말은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자의 눈빛이 일순간 흔들렸습니다. 낯선 감정이었죠. 그리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참, 엄마 제삿날이 고지더라. 오지 마라. 내 얼굴 보면 또 누가 쓰러질지 모르니까. 그렇게 말을 남긴 채 문이 닫혔습니다. 가게 안은 한동안 정적에 잠겼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갔고 재미는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재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방에서 남은 반찬을 가져다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많이 남았어요. 오늘은 밥이라도 먹어요. 재미는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요.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게 숟가락인지 흉기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수지는 조용히 재민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의 손등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은 지금 밥을 먹으려는 사람이에요. 그게 다예요. 재민은 끝내 밥을 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수진의 손 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처음으로 재민의 방 앞에 조용히 쪽지를 두고 나왔습니다. 당신은 잘못 살지 않았어요. 다만 누군가에게 살아내야 했던 시간을 지켜냈을 뿐이에요. 그 쪽지는 다음 날 아침 그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얇은 안개가 골목을 감싸고 도로 위엔 차들이 조심스럽게 지나갔습니다. 가게 문에 붙은 오늘 휴무라는 안내문은 처음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수지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버스터미널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가게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떠나려 했습니다. 사랑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자신이 재민에게 더 이상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자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등 뒤에서 익숙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민이었습니다. 헐레벌떡 달려온 듯 숨이 거칠었고 손엔 우산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요? 왜 혼자 가요?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민은 온몸이 젖어 있었고 눈가에는 분명히 눈물이 비에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곁에 있으면 나도 무너질까봐 두려웠어요. 나까지 다치면 어떡하죠? 그 말에 재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날 아버지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건 내가 아직도 그 사람의 그림자 속에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수지는 가만히 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손끝은 여전히 지난 시간들을 지우지 못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알게 된 게 있어요. 그림자를 지우는 건 혼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에 수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재민은 조용히 그녀의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걸어요. 나도 무서워요. 그런데 당신이 옆에 있으면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지는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망설이며 손을 올렸습니다. 그 따뜻함이 손끝을 타고 가슴까지 전해졌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가게는 다시 열렸습니다. 간판엔 여전히 온기식당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고 메뉴도 예전과 같았습니다. 달라진 건 하나였습니다. 주방 안에서 두 사람이 함께 요리를 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죠. 서툴고 느리고 때로는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지만 두 사람은 같은 주방에서 같은 냄비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단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둘이 있으니까 국물 맛이 더 좋아졌어요.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로 다르면 싸우기도 하지만 그래서 맛이 생기는 거겠죠. 재민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간다는 건 날마다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일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함께라면 무너져도 다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식당은 다시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